공정무역 딜레마 게임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 사용자 설명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을 통해 우리는 공정무역이라는 복잡하고 중요한 주제를 흥미롭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먼저 게임의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공정무역은 국제무역의 윤리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냉혹한 시장 경제 논리와 복잡한 유통구조 그리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많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공정무역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본 게임은 공정무역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을 직접 노출하고 다루어 봅니다.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에 유혹받기 쉬운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제품이 어떤 윤리적 과정으로 생산되었는지 알기 어렵기에 결국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온갖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본 게임은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국제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불법 단속 의지를 주제로 합니다. 과연 소비자와 국제사회가 감시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 공정무역을 강제하려 할 때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게임의 스코어보드입니다. 팀별 제품 생산부터 노동 조건, 불법 행위 여부, 그리고 최종 이익까지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집계됩니다. 먼저 게임 참여를 위해 본인의 팀 번호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오른쪽의 순위표를 통해 다른 팀들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총 6가지 항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고 싶은 유혹이 크겠지만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판매할 제품 선택입니다.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 5가지 품목이 있으며 각 제품의 초기 시장 가격은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중복 생산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여러 팀이 생산할 경우 제품의 시장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중복 횟수가 커질수록 제품의 시장 가격의 하락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눈치껏 전략적으로 생산할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노동력 착취 여부를 선택합니다. 아동 노동은 강력한 불법 행위로 분류됩니다. 적발 시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신중하십시오. 아동 노동을 사용하면 즉각적인 이익은 80%로 높지만 성인 노동을 활용하면 50%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판단과 국제사법경찰의 단속이 있으므로 이익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노동계약입니다. 불공정 계약은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공정 계약 시 이익의 90%를 가져갈 수 있지만 공정노동 계약을 선택하면 이익은 55%로 축소됩니다. 윤리적 선택의 대가인 셈이죠. 국제사회의 노동 개선 지원금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원금을 착복할 유혹이 생기겠지만 이는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국제사회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면 이전 이익의 50%를 얻게 됩니다. 정직한 생산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 주세요. 중간 판매상을 활용하는 피라미드 거래의 유혹도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 가격을 높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 과정을 거치면 이익이 70%로 높지만 직거래를 선택하면 35%로 줄어듭니다. 효율성과 윤리 사이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은 농약과 화학약품 사용입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농약을 사용하면 이익의 60%를 가져가지만 무농약 생산 시에는 30%의 이익만을 얻게 됩니다. 소비자 신뢰가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소비자의 선택과 국제사법 시스템의 단속의 결과를 받을 시간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경매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엄격함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최종 이익이 확정됩니다. 4가지 유형의 소비자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싼 물건만 원하는 소비자부터 공정무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소비자까지 다양합니다. 1번은 생산자에게 가장 유리하지만 25%의 확률로만 낙찰됩니다. 낙찰 실패 시 가장 나쁜 환경이 자동 선택되니 주의하십시오. 모두가 1번을 원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안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2번이나 3번 전략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각 팀의 선택과 국제사법 시스템의 감시 수준이 맞물려 최종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싼 물건만 구입하는 소비자가 당첨되면 추가적인 페널티 없이 이전 이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행운이 따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5팀의 경우 이전 이익 5가 그대로 최종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번 유형은 직거래와 무농약만을 요구합니다. 사장님들에게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속여 팔기 가장 좋은 두 번째 소비자 유형이죠.
구팀처럼 친환경 직거래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종 이익은 0이 됩니다. 이 팀처럼 친환경과 직거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이전 이익5가 그대로 최종 이익이 됩니다. 약속을 지킨 팀만이 이익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3번은 공정무역을 선호하는 소비자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을 감수해야 합니다. 1팀과 8팀의 사례를 보세요. 1팀처럼 느슨한 요구 상황에서도 하나라도 어기면 이익은 이전 이익5에 반토막이 됩니다. 만약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8팀처럼 이전 이익5가 그대로 최종 이익이 됩니다. 준수하는 것이 곧 이익입니다. 4번은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들은 조금의 불법도 용납하지 않으며 적발 시 즉각적인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팀과 10팀을 비교해 보십시오. 강력 요구 조건 하에서는 10팀처럼 단 한 가지의 위반만으로도 최종 이익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팀처럼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이익5가 그대로 최종 이익이 됩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가 최악의 경우로서 불법 행위 처벌에 강제로 배정됩니다. 여기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정직한 팀들만이 이전 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6팀과 7팀의 사례처럼 불법 행위가 한 개라도 적발되면 벌금 2만원 또는 3만원이 부과되어 최종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윤리적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사장님들의 공정무역 준수 정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이 게임의 진짜 묘미입니다. 게임 결과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라운드별로 아동 노동 착취와 불공정 노동 계약 등이 얼마나 빈번했는지 그래프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딜레마 게임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전 세계의 공정무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